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기업 전산직 IT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기업 분석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보면 이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도 느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돼가지고 지금 제가 디스코드 서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고양이 나르장터 봇을 통해서 쉽게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을 오늘 실습하고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업 분석 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당부를 매년 드립니다. 당부를 매년 드리는데 다들 모르세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진짜 지금 너무 급해서 내일 자소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일단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먼저니까. 그럴 때는 일단 내가 먼저 직무라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나는 뭐 데이터 분석할 거야. 나는 인프라 할 거야. 난 서버 인프라 할 거야. 난 네트워크 인프라 할 거야. 난 정보 보안 침해 사고 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좀 본인의 직무를 기본적으로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 채용이 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좀 저희가 이제 실습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내가 거기에서 데이터를 할 거야라고만 정하셔도 웬만한 자소서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독지사 아직도 들어갑니까? 독지사 들어가서 아니면 심사평가원의 회사 소개를 자기소개서에 넣지는 않는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자기소개서인데 왜 자기소개, 왜 회사 소개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왜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사 소개를 하고 자빠졌나를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첫 번째로 이것을 못 하신 겁니다. 그 해당되는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내가 전산직으로서 입사했을 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전산직이 아닌 전산 직무가 아닌 그냥 기업 소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무시하시는 저희 가시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고수들, 중고 신입들한테 항상 밀린다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하셔야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목표 산업군의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목표 기업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스코드의 나라장터 봇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라장터 봇 매뉴얼은 디스코드 공지를 보시면 이 매뉴얼 세부적으로 작성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 해당하는 디스코드 채널은 제 댓글에다 담겨놨으니까 거기 확인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다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제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 편하시게 하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매뉴얼도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 매뉴얼을 보시면 되고 매뉴얼을 내가 보지 않고 뭔가 실습해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으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습 타임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전에 자 본인의 일단 경험 정리는 일단 완료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사항이에요. 네, 기본 사항이고 자, 제가 예시 들었습니다. 예시. 나는 데이터 분석 쪽이 좀 나을 것 같아. 경험 정리를 해보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경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양념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항상 경험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마 컴퓨터 공학을 하셨던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셨을 겁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자료 구조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인베디드까지 전반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자에 감싸서 자기소개를 하시면 떨어지죠. 왜냐? 여러분들 특성화된 게 없잖아요.
숙성화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일할 수가 있죠? 그것을 바꾸려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항들은 다 경험을 하죠. 당연히 대학 과정을 이제 거치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이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돈을 받고 내가 일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한 개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무입니다. 데이터를 요새는 하도 데이터 분석 쪽을 하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데이터 댐 사업부터 시작해서 막 하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데이터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데이터 분석 쪽이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자, 지금 떴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뭔가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로미니가 만든 디스코드 코양이 나라장터 봇을 활용해보자라고 생각을 바로 하시고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디스코드 채널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지사항에 제가 이것을 올려드렸어요. 이거 쭉 보시면 여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근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람 모양 있죠. 네, 사람 모양을 누릅니다. 자, 사람 모양을 누르면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스터디원들도 보시고 메이플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매우 좋습니다. 메이플. 네, 지금 시간까지 메이플 즐긴다는 것은 메이플에 취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죠. 네. 자, 여기에서 나라장터 봇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느낌표하고 스타트 언더바 나라장을 엔터를 누릅니다. 자, 스타트하고 엔터하고 이제 나라장터를 이제 나라장을까지 하면 자, 코양이 나라장터 봇이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죠. 회사명을 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입사를 하고 싶어. 그리고 자소서를 써야 돼. 그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이제 그 명령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 나는 데이터 할 거야. 데이터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 시작일을 1년 단위로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2023년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0829 8월 29일까지 어저께까지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검색 페이지 수는 뭐 맥시멈 뭐 50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5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고양이 나라장터 봇이 자동으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있는 공고들, 지금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관련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ICT 데이터 전문가 육성 교육 용역, 이런 것들 보면 이따가도 이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뭔가 인원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네요. 국민진료정보의 공통 데이터 모델 CDM 데이터 변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을 한번 관련 링크를 해서 한번 클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제안 요청서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과업 지시서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 요청서, RFP, 과업 지시서. 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한번 받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찾은 국민진료정보의 공통 데이터 모델 CDM 데이터 변환 사업이 있습니다. CDM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진료정보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쭉 지려보시면 됩니다. 이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데는 빅데이터실 빅데이터 결합부구나. 그러면 내가
데이터 분석이지만 내가 결합이라든지 뭔가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내가 빅데이터실에서 입사하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세부적으로 자소서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목차 있습니다. 사업 개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굳이 뒤에 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딱 읽어보는 거죠. 사업이 이거고 목적이 뭐냐. 심사평가 보유한 심사평가원이 국민진료정보인 청구 자료를 보고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뭐 데이터 지오점 K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활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쪽에 데이터를 건네주고 인사이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변환 구축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13년부터 현재 있는 청구 자료를 CDM 데이터로 변환해서 뭔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배경 및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소서에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회사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그 해당되는 경험이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이 너네 심사평가원 데이터 보유 기관과 상이한 데이터 구조화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회사 소개했나요? 회사 소개를 한 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직무 업무를 우리가 찾아서 설명해 준 거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백날 독치서 닥치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기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백날 회사 소개하고 뭐 심사평가원이 뭐 국민의 뭐 의료 건강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 그냥 그렇게 쓰라고 놔두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면접에서 이기면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시는 거죠. 뭔가 분산연구 지원 체계가 뭔가 있구나. 복지부에서 뭔가 이것을 하는구나. 그러면 복지부라고 하면 제가 왜 산업군을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는 건강보험, 보건 쪽에 내가 공공기관의 산업군을 선택했다고 하면 지금 복지부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똑같이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산업군을 선택을 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면 다른 산업군들에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구나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금융권을 갈 거면 금융권 쪽을 분석을 좀 더 하셔야 되고 내가 SOC라고 하면 SOC 하셔야 되고 내가 에너지라고 에너지라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자소 쓰기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읽어보는 거. 사업 범위가 이렇게 있고 ETL이 뭐지? 찾아보시면서 보시는 거죠. ETL이 뭐지? 보시는 거죠. 이런 것도 근데 ETL 예전에 공부한 적 있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이게 쓰이고 있는구나. 그러면 내가 했던 거 도움 될 수 있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사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학생의 입장하고는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저장 구조로 심사평가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구나. 지금 최근 10년 거를 CDM으로 내가 이런 데이터 피처로 변경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요 변수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심사평가에서 뭔가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린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아요. 왜냐? 내가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심사평가원이나 이제 그런 건강보건 쪽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작품 이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전 데이터가 없는데요. 데이터 지오점 KR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없으면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훨씬 더 내가 그 해당되는 산업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자소서나 아니면 내가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네. 이렇게 매핑하는구나. 네. 왜냐면 명세서에서 쪼개서 코스트랑 펄슨, 비트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다음 현재 상황은 이렇게 해서 CDM이 분리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내가 여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서 추진 체계는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위료정보원에서 뭔가 하고 우리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나 건강보험공단도 썼는데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내가 자소서에 쓰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자소서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제가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너네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저는 보건의료 공통 데이터 모델 활용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장터 보셔서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2023년 사전 승인 관련자료 데이터와 사업 외주 영역. 이게 뭐지? 눌러보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하나 뜨고 근데 과업지휘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외주 용역 같은 경우에 시스템 도입이라든 이런 것들 않으면 자 이런 것들 내용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뭐 사전 승인 관련 데이터와 양식 구축하는구나. 엑셀 입력, 사무 보조하는구나. 입력 신뢰도 검증하는구나. 요소 확인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내가 만약에 RPA를 했으면 내가 뭔가 파이썬을 통해서 뭔가 자동화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의 경험 정리가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다 이제 나와 있고요. 뭐 어디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력해야 되고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활용 예시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스템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구매로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시스템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쭉 보십니다. 그러면 뭔가 스마트 패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IoT 관련된 경험이라든 인베디드 관련된 경험이 뭔가 매칭되는구나.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녹여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자소서를 쓰면 돼요.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사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은행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행 시스템에 검색하면 본인이 관심 있는 시스템만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뭐 리스크 관련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뭐 보안 관련돼 있다고 하면 보안 관련돼서 있다고 하면 찾아보면 ITS 기반 시설 보안 시스템 구매라고 해서 뭐 ITS가 뭐 기반 시설이고 그 다음에 ITS가 뭐지?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내가 개선 사항이 좀 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건의 사항에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회사 사이트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셔서 그냥 쭉 긁어가지고 회사 소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산직은. 그래서 무엇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